계속 그러니까 제가 네, 보니까 네. 우리 위원장님이 계속 당 지도부에 네. 쓴소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점은 그러니까 그 전에 본인이 생각했던 민주당의 정체성과 많이 좀 달라서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네네네.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그때부터 민주당과 이제 인연을 맺었는데 네. 그때는 밖에서 지원하고 지지 사격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거든요. 네. 정책이나 공약 개발하고. 네. 근데 제가 직접 이제 이재명 대통령 영입 인재로 들어오면서 직접 정치를 해보니까 네. 밖에서 보는 거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 상당히 좀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문화들이 많이 남아 있고 이제 그런 게 구체적인 정책을 결정하거나 선거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전에 이제 민주당을 사랑했던 방식으로 네네. 지금은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좀 시스템과 문화를 좀 바꾸는 게 제 역할이다라 생각하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직원도 드리고 쓴소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직설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정청래 대표 체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뭐 1인 1표제 당원 주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네네. 실제로 당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당원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당원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구체적인 플랜들이 없다. 그래서 그게 제일 좀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시면 이제 1인 네네. 1표제 같은 경우도 당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당원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고 네. 그리고 당원들의 좀 공식적인 당원들의 투표로 이렇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뭐 그런 과정들이 이제 거의 다 생략이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상징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사실은 사퇴의 변을 얘기하시면 이런 일표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 일표제가 필요하다는 건 공감을 하시지만 그렇죠. 수기 과정이 필요하고 네네. 그게 또 이제 일부에서는 뭐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1인 1표제 같은 경우가 정청래 대표 체제를 좀 더 연장하고 공고히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 그런 오해를 살만하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원래는 1인 1표제 추진을 하면서 당원 투표를 한다 그랬다가 갑자기 여론조사로 바뀌었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당원 투표하면 권리 당원 중에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들에 한해서 투표 권한이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당원 투표를 안 가고 여론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10월달 한 달 당비 낸 사람들 의견을 다 물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당원들이 갑자기 이 호남 지역에서 당원 수가 한 50만 60만이 늘어났다. 그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주기 위해서 여론조사라고 이름 붙인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명확하게 아직 해명을 안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좀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당원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당에서 듣고 그거를 좀 실태 조사도 하고 사실 조사도 확인을 해서 당원들한테 설명하고 당원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좀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대의원제가 문제가 있는 건 분명히 네네.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표 시절에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많이 줄여놨거든요. 네네. 지금 20명 정도로 줄여놨 1대 20 네네. 정도로 줄여놨는데 이제 만약 이런 일표제로 전격적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영남 지역이나 아니면 TK, PK 지역 이 지역의 민심이랄까 어떤 의사 전달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래서 1인 1표제라는 게 원래 제가 이제 대표로 있는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에서 네네. 처음으로 이제 그 제안을 했고요. 네. 이거는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식 아젠다가 됐고 그게 당의 방침으로 굳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1인 1표제는 우리가 원래부터 네네. 우리가 제일 먼저 주장을 맞아요. 했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다만 제가 이제 우려를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1인 1표제가 되면 그 정말 영남이나 강원 같이 험지 전략 지역에서 일하는 당원들의 의견들이 과소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부울경을 다 합쳐도 대구 경북까지 영남 지역이 9%가 안 됩니다. 당원 전체 수가. 당원에. 강원까지 합치면 한 11% 정도가 되고요. 근데 이제 호남 지역이 33%거든요. 수도권 지역이 42%를 넘어가고 네네. 이제 그런 상황이면 전략 지역의 이 목소리가 정말로 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남 지역이나 강원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정말 1인 1표제 그냥 가게 되면 우리한테 그냥 죽으라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해서 영남 강원 전략 지역에 대한 가중치 네네.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뭐 소상공인이나 장애인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도 원래 대의원수를 좀 더 많이 배치를 시켜줘서 의견들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데 이런 표절이면 그런 장치들도 다 이제 그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문별 가중치도 저는 꼭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고 네네. 소수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게 민주주의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 민주당이 그런 문화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보완 장치를 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뭐 보완 장치에 대해서 얘기 나온 건 없습니까?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다. 안 다만 나왔습니다. 보완 장치를 하겠다라고는 했고요. 네. 보완 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좀 그 부분은 조금 깊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은 네,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전국 정당화를 해야 되니까 호남이나 네. 수도권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선거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불리한 점이 있으니 네. 그런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당청 간의 소통이 중요한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몇몇 갈등이 있었다, 뭐 속도가 약간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위원장님은? 아니 제가 이제 이번 그 최고위원 보궐선거 토론회 주제가 네네. 1차 때도 당청 관계가 나왔고요. 2차에도 당청 관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밖에서는 좀 우려스럽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고, 근데 제가 어제 토론하면서 아니 밖에서는 다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후보자들은 뭐 문제가 없다. 다만 조금 이제 우리 대통령의 이야기나 행보를 가리는 게 있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저는 이게 당청 간에 호흡이 잘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토론 주제 때 계속 당청 관계가 나오는 거죠. 호흡이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고 네네. 이재명 대통령의 좀 외교국 뭐 안보 뭐 이런 경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당이 호흡을 좀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는 좀 세게 했죠. 네, 그러셨군요. 이성윤 후보하고 지금 두 분이 대화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가장 세게 질문했던 게 뭐예요, 위원장님 이성윤 의원에게? 아니 이성윤 후보님이 지난 연말에 네.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네. 그 사회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이성윤 후보님은 뭐 친명으로도 분류하기도 하고 친청으로도 분류되기도 한다. 네네. 본인은 어떠냐? 그러니까 네네. 저는 친청이다라고 대답을. 진청이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저를 영입했습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아니 그 정청래 대표님도 네네. 친청이라는 단어는 없어야 된다. 친청은 없다. 친명만 있을 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성윤 후보가 직접 나가서 저는 친청입니다라고 아니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방송에서. 명청 갈등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성윤 후보가 참 이게 정말 정청래 대표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좀 정무적인 판단이 좀 흐려진 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고 우리 청와대의 행보를 당이 따라가야 되는 게 당연한 지금 그런 이제 행보라고 보는데 친청이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네, 네, 질문하셨군요. 그런 것 때문에 명청 갈등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네네네. 당 대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렇죠. 그 후보가 최고위원 네.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더 명청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다. 그런 말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 이제 혼연일체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위원장님은 당청 소통이 잘 안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당청이 호흡이 안 맞으면 일단 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개혁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좀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에서 입법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네네. 대통령실에서 이런 정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맞춰서 당에서 이제 입법 활동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뭐 대표적으로 우리 그 재판 그 중지법 네네네. 뭐 이런 경우는 대통령이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이제 입법인데도
당에서 이 입법을 추진을 했죠. 네. 그래서 논란이 되고 마치 당과 청이 호흡이 정말 이렇게 삐걱거리는 것처럼 언론에서 다시 또 부각을 시키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당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청 소통이 중요하다. 이게 아, 이제 매우 유동철 중요하죠. 위원장이 주장하시는 거고